안녕하세요. 정경진의 경진TV입니다. 오래간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그동안 선거운동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경진TV로 인사를 하지 못했는데 대선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선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아시다시피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결국은 우리 윤석열 후보가 0.73%로 이겼습니다. 진짜 심장이 쫄깃쫄깃한 부분들을 느꼈고요. 또 반면에 그 이재명 후보 쪽은 정말 비통한 슬픔에 아마 젖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윤석열 후보가 승리하게 된 그런 배경, 그리고 각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서 대선에 대한 평가를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치를 하나 이야기를 한번 하겠는데요. 하나는 58.5%, 하나는 48.6%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수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이해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들은 경우는 아마 잘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8.7%는 윤석열 후보의 이번 대선 지지율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겠고요. 58.5%는 뭐냐? 이것은 불과 작년에 우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얻었던 투표율입니다. 58.5%고, 그리고 거의 한 10여 %가 차이를 나서 우리 오세훈 후보가 승리를 한 기억이 1년 전의 기억입니다. 자, 우리는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모멘텀으로 정권 교체에 변곡점이 생겼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변곡점을 일으키게 된 가장 주요한 사람은 사실은 안철수입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있기 전 3개월 전에 모든 여론조사의 지표는 지금은 야당, 이제 뭐 그때는 여당이었죠. 박영선 후보가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럴 때 그 안철수 후보가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그 정치적 급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서울시장 후보로서 가장 높은 지지율들을 보이게 되면서 전국 주도권이 안철수 후보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전까지만 해도 총선, 지방선거를 통해서 거대 여당을 만들어낸 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정권교체한 변곡점을 이루게 되는데, 바로 이때 안철수 후보가 어떤 그런 정권교체의 교두보의 중심축으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안철수 후보는 대선 후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서울시장 후보로 전격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부터 전국이 출렁이면서 결국은 오세훈 시장이 단일 후보가 되어서 서울시장에 당선되었고, 그 당선된 지지율이 58.5%로 당선되어서 이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었다는 점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바로 이러한 기점을 통해서 정권 교체의 그 자신감 혹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즉, 안철수 후보가 추동하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되면서부터 3월 9일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어떤 희망과 기대를 품게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호롤단신 정치 경험 한 4개월 정도 만에 우리나라 거대 야당에 입당하게 되고, 그 후에 경선 과정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선출되는 과정은 사실은 이 또한 하나의 극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일약 백면서생인 검찰총장 출신이 정계에 입문한 지 6, 7개월 만에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고, 이 대선 후보의 속에서 결국은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크게 의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통시적으로 봤을 때 보면 참으로 드라마틱하고 한국 정치의 어떤 그 다이나믹한 것을 우리는 또다시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6개월간의 정치 경험을 통해서 세계 10대 강국인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았습니다. 하나는 그만큼 기본 정치 질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요구가 강렬했으며, 이를 통한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았던 측면이 있고, 어두운 부분으로는 과연 그 남맥과 같은 한국 정치를 어떻게 풀어냈을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도 사실은 존재했습니다. 사실 TV 토론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적나라하게 국민 여러분들에게 노출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안철수 후보나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들은 그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시종일관 윤석열 후보는 그 준비한 원고를 보는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6개월간의 그 짧은 정치 과정 속에서 핫슨 능력이 뛰어나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한국 정치를 과연 이끌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퀘스천 마크를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0대 대통령 선거는 바로 그 정권 교체, 새 정치를 위한 정권 교체한 열망과 또 정치적 무능과 정치적 비경험 속에서 그 윤석열 후보를 찍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사실은 좀 주저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경륜이 있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면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상쇄된 측면이 아마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0% 정도의 그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권 교체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적 준비도나 그리고 선거 전략의 그 미스프린트, 예를 들어서 뭐 20, 30대 여성의 20, 30대로 남녀를 갈라치기 한다거나 세대 포이론을 빙자한 그 분열 정치, 그리고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라는 그런 그 여론에 취해서 선거에 대한 그 다급성 혹은 절실성들이 부족한 부분들이 겹치면서, 그리고 그 민주당의 지방 조직들이 하나둘 결합하면서부터 바로 피해 말리는 그런 지지율 차이를 아마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의 여론에 그 취한 국민의힘의 선거 운동이 크나큰 실책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으며, 다만 국민들의 정권 교체의 여론이 너무나 커다 보니 이런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그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정권 교체 여론과 안철수, 윤석열의 단일화를 통한 심리적 안정감이
선거를 승리로 이끈 요인이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의 그 선거 전략은 너무나 안이했으며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아직도 국민의힘의 그 혁신과 그 내용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부분들은 앞으로 과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역으로 정권 심판에 대한 그 명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많이 희석화된 측면들은 민주당에게 곧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은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준엄한 정권 심판의 표를 던졌고, 동시에 국민의 힘에게는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성찰이라는 그런 숙제를 내준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그 대장동 사건이라는 사법적 문제가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그 재기 가능성이 아마 충분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전체적인 평을 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인물평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 외견에서 보이는 모습들은 참 듬직하고 진실돼 보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쇼맨적인 그런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그 모습을 유감없이 그 발휘한 선거 기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공문으로 일했던 분이 이런 정치적 DNA를 숨기고 왔는지 할 정도로 대단한 대중 정치인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역시 그 시간이라는 부분들은 그 전체적인 어떤 국정에 대한 이해도는 그 시간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들은 그런 그 안철수라는 그런 그 좀 순수하고 깨끗한 후보를 통해서 서로 케미가 되어서 그 이끌어 간다면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이번 대선판에서 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즉 새정치,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새정치 중에 하나인 그 적대적 양당 정치를 혁파하겠다라는 그런 명분들이 사실은 무참히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즉 안철수의 그 안철수 정치의 동력인 10년간의 동력인 바로 적대적 양당 정치 타파라는 그런 명분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처참하게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선거가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안철수는 이제부터 새로운 정치가 아니라 진짜는 능숙한 정치, 유능한 정치를 보여주는 것이 안철수 새정치가 아닌 다른 브랜드를 만드는 그런 기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이라는 정치적 자산 중에서 명분은 고스란히 잃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안철수 10년의 정치를 되돌아보면 정치적 명분만 살아있고 정치적 세력들은 조금씩 소진해가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 안철수의 단일화 조치는 안철수 씨의 브랜드 그리고 안철수의 새로운 세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는 지금부터 안철수 정치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야 되고, 안철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조직들을 새롭게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안철수식 정치에 대한 그런
실체들을 국민 앞에 보여주는 숙제가 있고, 또 안철수와 정치를 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세력들을 다시 모으는 과정들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잘 만들어낸다면 안철수가 제2의 김영삼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제2의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가 된다라는 이런 지점들을 아마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안철수 후보도 굉장히 유능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제가 했던 부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을 때 제가 어떤 사설을 통해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뜨거운 이준석 에 대한 지지 부분은 바로 젊은 정치인에 대한 지금의 여당이죠. 여당으로부터 회복을 이제까지 보수 정치인에서는 그게 가당키나 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 이준석 당대표는 바로 그것을 했습니다. 따라서 젊은 층으로부터의 보수층들이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이준석 당대표가 선출하면서부터 바로 그런 모멘트를 끊어내는 그런 큰 역할을 한 바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을 해결하지 못했다 한다면 민주당의 어떤 지배는 계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준석이 등장으로 20대 젊은 층들의 시선을 보수 정치인으로 보수 쪽으로 끌어들이는데 큰 기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20대 청년층의 정치를 끌어들이는 데서 공은 물론 이준석만 있는 건 아니죠. 다만 보수당의 눈길을 끄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준석이다라는 거였고, 그 이후로 이준석이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해 나갔다라고 한다면 훌륭한 정치인으로 남았을 텐데, 바로 젊은 층의 정치적 영향력을 자기만 갖겠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안철수하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끊임없이 조롱하면서 안철수의 젊은 층에 대한 서로 간의 나눠 가겠다는 것을 혼자 가지려는 이준석의 욕심이 결국은 이준석의 정치력에 대한 의문점들을 제기하게 되었고, 또 동시에 젊은 층에 대한 인성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으며, 586 정치인을 대신할 청년 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희망들을 갖게 한 국민들에게 커다란 그런 실망과 그런 아쉬움을 남겨준 그런 역할도 한 것이 이준석입니다. 즉, 몸만 젊었을 뿐이지 생각과 마인드들은 586 혹은 그보다 더 나이 먹은 그런 정치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행보를 해왔다라는 점에서, 당대표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준석은 대단히 훌륭한 보수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지만, 당대표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인성 문제나 정치적인 자세, 이런 문제에서 커다란 그런 여러 가지 오점들을 남겼고, 또 이번 대선에서 비과학적인 선거 전략을 피게 됨으로써 세대포 이론과 그리고 비단주머니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그런 논리가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좀 더 돋보이게 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으로 아마 작용이 되었고, 이준석의 당대표 등극과 함께 점점점 정치력들이 낮게 평가되어지고, 지금은 결국은 이 당대표라는 왕관을 이준석이가 견뎌낼 수 없었다라는 그런 평판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되어서 망정인이 만약에 안 됐으면 정계 은퇴까지도 요구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이번 선거를 맞이해서 이준석 당대표를 가지고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치르기에는 조금은 불안한 모습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들고, 저는 이준석이가 호남에 대한 그런 열정들이 많기 때문에 호남 광주 시장이나 전남 도지사 출마를 저는 권유합니다. 하방에 들어가서 자신의 정치력을 다시 한번 배양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단다 하면 더 성찰하고 더 반성해서 더 큰 정치적 자산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당대표를 연연하는 모습은 점점 이준석의 정치력들이 더욱 소모되고 훼손되어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배그종군하는 모습으로 젊은 보수 정치인이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한 기반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하방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총망맞는 정치인으로서, 희생하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싸우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안철수 공동정부에 대한 약속과 의지가 꾸준하게 가느냐의 여부와, 또 여당이 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당들이 큰 틀에서 통합해서 혁신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만이 성공하는 정부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라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총선이 적기 전 2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정말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한 자에게는 기쁨이 있지만 어쨌든 자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해서 서러움이 있었지만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고 싸울 건 싸우는 그런 20대 윤석열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